자, 이번 시간에는요, 2학기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점선면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계속해서 개념 플러스 유형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학기는 대수 파트고 2학기는 도형 파트예요. 도형은 이제 수학에서 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시작 부분인 겁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살필 수 있는 내용이어서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대신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용어를 좀 암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거에만 좀 주의를 두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점선면 각이에요. 그러니까 도형의 3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 선, 면 요거를 도형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도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점선면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출발하면. 그래서 점선면은, 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점들이죠. 이런 점들. 점 A, 점 B, 점 C, 이런 거. 근데 점이 움직인 자리가 뭐가 되냐면 선이 됩니다. 그럼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이 모여서 점은 선이 되고 다시 선이 모이면 그 녀석은 면이 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점선들이 이어서 직선이 되는 거고 곡선들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직선들이 마구마구 모이면은 평면이 되기도 하고 휘어진 곡면들이 곡선들이 모여서 곡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거죠. 그죠?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점선면을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라고 얘기하는 도형의 3요소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도형의 종류예요. 일단 그 도형은 평면에 있느냐 아니면 입체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도형이냐에 따라서 도형은 두 종류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럼 평면 도형은 어떤 거냐면 삼각형,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도형이죠. 이거 원과 같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럼 입체 도형은 어떤 거냐면 직육면체 어떤 모습인지 알죠? 원기둥 이런 것처럼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도형을 얘기해요.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나 원은 한 평면 위에 있고 입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입체 도형들로 여기 있는 지금 사각기둥, 직육면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직육면체와 원기둥 이런 모습의 입체 도형들도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넘어가서 교점과 교선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교점과 교선, 그 교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교차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로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교차로. 그 차로가 뭔가가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글, 중국말이지, 교라고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 길에서 만나잖아요. 신호등 같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차로라고 부르죠? 만나는 거예요. 차로가 만나는 거야. 그래서 교차로라고 한다고. 그럼 그 교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서 생기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교는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 교점,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교선, 만나서 생기는 선이에요. 그럼 무엇이 만나서 점이 되었고 무엇이 만나서 선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명칭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교점,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자, 그럼 교점은 이런 경우에 생겨요. 선과 선이 만납니다. 선과 선 또는 선과 선이 만나든가 아니면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얘기해요. 어쨌든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교점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입니다.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날 때만 생겨요. 자, 보세요. 교점은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도 있고, 이렇게 면과 여기 면을 뚫고 들어가는 선이 있어서 얘네들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또 면과 두 면과 두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있는 거고, 또 여기도 뭐야 이거 지금 구의 모양이죠. 공 같은 모양. 거기에 이런 평면이 들어가서 만나는 여기에 교선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곡선 부분에. 자, 어쨌든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선이 점이고 교선은 만나서 생기는 선이다라고만 정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그 명칭과 관련해서 필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체 도형에서요.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럽니다.
그럼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죠. 그렇죠? 교선은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옆면에 세 개, 밑면에 하나, 둘, 셋. 또 세 개가 있으니까 교선은 여섯 개예요. 자, 그럼 여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 삼각 기둥이라고 할까요? 자, 요거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교선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이렇게 해서 교선 아홉 개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다시. 교점의 개수를 A라고 교선의 개수를 B라고 해서 둘을 더해준 값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교점의 개수는요, 얘는 지금 사각뿔의 모습이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있죠. 5 더하기 교선.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밑면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개가 있으니까 5 더하기 별로 13. 자, 2번요. 요런 도형을 우리가 뿔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각 뿔대. 자, 뿔에서 윗면 여기를 이렇게 성큼 잘라놓은 모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교점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교선은요, 윗면에 하나, 둘, 셋, 넷,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밑면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 4개씩 3번 있었네요. 그죠? 4, 3, 1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넥스트. 간단하죠? 자, 이번에 이제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와 반직선, 직선, 반직선, 선분에 대해서 보시는 건데, 자,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간단하죠. 직선이 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자, 보세요. 여기 한 점이 있어요. 한 점 A가 있는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우리가 오직 하나의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를 알아낼 수 있다. 몇 점을 지나면 된다고요? 2점 지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용어 사용하고 있는 직선, 그죠? 그리고 또 반직선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고요. 선분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직선 AB는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과 관련된 건데 직선은 양쪽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요. 저기 AB가 있는데 직선은 이렇게 A 방향으로도 B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는 끝이 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계속 직선 AB 쓰면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선은 양방향의 화살표를 붙여서 이렇게 AB라고 해요. 그럼 A 방향으로도 무수히 가고 B 방향으로도 무수히 가는 직선이군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럼 반직선이에요. 그럼 반직선이니까 반만 직선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야?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요. A에서 출발하여 B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 거군요. 이렇게 화살표 안 붙여도 상관없고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군요. 라고 이렇게 반직선 화살표 표시해주고 A, B라고 해서 여기는 시작점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무수히 뻗어나가는 반직선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써야 돼요. 화살표는 이렇게 주지만 출발점은 B, 진행 방향은 A라고 반직선 BA라고 써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선분이 있어요. 선분. 자, 선분은 이제 뻗어나가질 않아요. 시작과 끝이 있는 도형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딱딱 이런 걸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저기 직선의 길이는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반직선 길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그런데 선분의 길이만큼은 측량할 수 있습니다. 계측할 수 있어요.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지겠어요? 우리 계속 무슨 도형을 표현하든 선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선분의 표현은 화살표가 없으면 되죠. 화살표 없는 선분 A, B라고 기호 표현 이렇게 내리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부터 여기는 직선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기호 반짜리 직선이었고, 세 번째 기호는 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유용하게 앞으로 많이 쓸 거는 선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 세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U에 4점 A, B, C, D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세요. 그럽니다. 자, 직선의 기호죠. 직선 AB는 직선 BC랑 같을까요? 표현 한번 해볼까요? 직선 AB는 A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고 B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는 이런 직선을 얘기해요. 직선 BC는 여기 BC니까 B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고 C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는 직선입니다.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 직선은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선 이거는 옳은 겁니다. 맞았죠? 자, 그럼 또 직선 AB랑 직선 CD 얘기하네요. 직선 AB 방금 보신 방향 그대로고요. 이렇게 직선 CD, C 방향으로 무수히 뻗고 D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가는 직선입니다. 아이 맞네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자, 3번 반직선 BD와 반직선 DB입니다. 반직선 BD, B에서 출발해서 D 방향으로 무수히 뻗어나가는 반직선. 반직선 DB는 D에서 시작하여 B 방향으로 무수히 뻗는 반직선. 서로 다르죠. 그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이 기호를 뒤집어 써도 똑같은데요. 반직선은 뒤집어 쓰면 반드시 달라져요. 자,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팁입니다. 자, 일단은 3번의 정답을 얻어냈고요. 4번 보시겠어요? 반직선 CA는 CB입니까? 반직선 CA.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무수히 뻗어가는 반직선과 C에서 시작해서 B 방향, 같은 방향이잖아요. 결국 똑같은 반직선인 거죠. 같습니다. 그죠? 5번 반직선, 아니 선분이네. 선분 BC는 CB입니까? 선분 BC. B에서 시작해서 C에서 끝나는 선분과 C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분은 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뒤집어도 돼. 똑같은 거 뒤집으면은 그래도 같다고 인정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 점 A, B, C가 있을 때 다음 도형 중 서로 같은 걷기 짝지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그 그림을 문제를 좀 더 확장하게 이렇게 해서 크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같은 것끼리 묶으래. 직선 AB예요. 직선 AB. A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고 B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는 직선을 고르시래요. 그럼 여기서 직선 표시된 건 사실은 다 같을 거거든요. 직선 BC가 있습니다. 뭐야? 직선 B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고 C 방향으로도 무수히 뻗어나가는 직선이야. 같은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뭐 직선, 반직선, 선분 세 종류가 있으니까 선분부터 한번 볼까요? 선분. 자, 선분은 CB 선분 어디 있어요? 선분 BC. 이거 뒤집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다고 인정해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한번 볼까요? 반직선 CB. C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아니 직선 반직선이니 선분. 선분 CB. C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분이나 선분 BC. B에서 시작해서 C에서 끝나는 선분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같은 거라고 인정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들이 남아있네요. 반직선, CA, 반직선 C. C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무수히 뻗어나가는 반직선. 그럼 일단 시작점을 C로 가져가야지 뭐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직선 AB고요. 반직선 CB. C 여기 있네요. 그럼 C에서 얘는 B 방향으로 무수히 뻗는, C에서 B 방향으로 무수히 뻗는 반직선입니다. 아니, 둘이 같은 거네요. 그래서 CA랑 CB가 또 같다고 짝 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페어링 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반직선 AB는요, 반직선 AB,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무수히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니까 이런 거라서 전혀 다른 반직선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넥스트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의 중점. 그러니까 각종 용어 정리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 용어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금방금방 보고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서 선생님 또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점이 있는데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 지금 소재지가 부천인데, 부천 원정동에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는 얼마야? 부산까지 거리는 얼마야? 근데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거리를 묻는다는 건 직선 거리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서울을 가는데, 뭐, 저기 대구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뭐, 경주도 갔다가, 서울로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리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짧은 거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것 사이의 거리를 물을 때는 그 거리는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여기에 점 A하고 점 B가 있습니다. 근데 점 A하고 점 B 사이에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선분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선분이 생길 수도 있고 곡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A, B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A, B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최단 거리 이거 딱 이걸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분이죠. 그래서 두 점 사이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 선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AB는 선분을 이렇게, 선분 AB는 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가 2cm라면은요, 선분 AB는 2cm.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선분 AB하고 선분 CD의 길이가 같으면 그냥 선분 AB는 선분 CD랑 같아요. 라고 길이 정보가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려가서 뭐 문제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많이 보고 익숙해지고 그냥 그렇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선분의 중점이 나오네요. 자, 지금 배울 내용 중점입니다. 그럼 중점의 중은 뭐겠어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중점. 중점.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럼 선분 AB의 한 점 M에 대하여 AM은 MB일 때 표현 보세요. AM은 MB일 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선분 AB의 중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M은 MB일 때 그런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AM은 MB는 2분의 1 AB. 요거야.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된 문장을 우리가 읽어주면 뭐냐면, 선분 AB의 중점이 M이라는 수학적인 표현이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점에, 정가운데 있는 점, 가운데 중점이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 정보하고 이 길이 정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지금 선분 찍찍 그어준 거는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AM의 길이나 MB나 같은데 얼마로 같냐? 그러면 전체 AB의 2분의 1배, 절반으로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보고 나니까 이 식이 좀 말이 되죠. AM하고 MB는 AB의 절반인데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넥스트 가보겠습니다. 자, 또 필수 문제 3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있죠. 자, 지금 했던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으로도 표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선분의 중점에 관한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중점이 사실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잘 나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C는 AD의 중점이고, 점 B는 AC의 중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점 C는 AD의 중점이고, 점 C는 AB의 중점이고, 점 B는 AC의 중점입니다. 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점 C는 AB의 중점이고, 자, 이렇게 길이 갖다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점 B는 AC의 중점입니다. AC의 중점이 B예요.
돼요.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A, B는요, A, C 전체의 몇 배라고 할까요? 2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 D는 A, B의 몇 배라고 할까요? A, D는 A, B. A, D는 A, B 요만큼에. 이게 두 개가 묶여서 A, C 하나가 됐잖아. 근데 그만큼 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4배가 A, B 전체가 됩니다. 4배. 그러면 되겠고요. 만약 그렇다면 AD가 20cm이면 자 볼게요. AD 20cm라면 AD의 길이 요만큼 20cm라면 각각을 다 해볼까요? 요만큼 길이 똑같으니까 10cm, 10cm 될 거고요. 길이 또 똑같은 중점이니까 5cm, 5c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가서 보시죠. AC는 몇 cm예요? AC는 10cm입니다. AB는 5cm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넥스트 넘어갑니다. 3-1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BC는 CD이고, AB 요 길이는 BC 길이는 CD의 길이입니다. 자, 그럼 표시 한번 해볼게요. 또, AB의 길이는 BC의 길이랑 같고, 얘는 다시 CD의 길이랑 같습니다. 점 M은 AB의 중점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점 M은 AB의 중점입니다. 점 M 여기는 AP 여기의 중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길이가 또 같은 거라고 표현 내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보시래요. 가보시죠. AB는 EAM입니다. 이래. AB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AM의 2배입니다. 맞죠? 그죠? 1번 맞습니다. AD는 3AB예요. AD는 AB 요만큼의 3배예요. 맞죠? 이게 3개가 뭉쳐서 AT가 되니까 됐어요. BC는 3분의 1 AD입니다. BC 요만큼은요. AD 요 전체의 3분의 1이에요. 이것도 맞죠? 그죠? BC는 전체 3분의 1입니다. 3개 중에 하나잖아. 그치? 3개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4번 AC는 3AM입니다. AC 요만큼은 AM의 3배입니다. 이렇대. 아니야. 요거 길이 똑같은 거 여기에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4개가 모이는 거야. AC는요, AM의 4배가 돼야죠. 같은 거 4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군요. 4AM입니다. 라고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건 4번 확보를 했고요. 다음 또 BD는 3분의 2 AD예요. 그래요. BD는 3분의 2 AD. 그렇지. AD 전체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 BD입니다. 맞는 거네요. 그죠? 3개 중 2개의. 맞네. 5번도 맞습니다. 넥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으로 우리가 점선면에 대한 얘기는 다 끝이 났고요. 이제 각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봤던 얘기들은 사실은 길이 정보에 관한 얘기였고, 지금 본 중점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쓰여지는 핵심 문제가 돼요. 자, 각의 크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각도기로도 아마 각 재고 그랬잖아요. 그죠? 각도기로 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각도기를 쓰지는 않고, 그리고 각을 좀 분류도 해보고, 도형에 따라 해당 각을 찾아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공부하는 게 바뀝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각을 밑에까지 다 보이면 좋겠는데요. 다 보이질 않아요. 조금만 축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각의 분류. 각을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평각과 직각과 예각과 둔각.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겠다. 각은 어떤 걸 각이라고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각 AOB가 있습니다.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하고 OB로 이루어진 도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도 도형이에요. 각도. 자, 이건 역시도 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도형을 시작하자마자 정선면각을 배우고 있잖아요. 다 도형이라. 그지? 자, 선생님, 그럼 왜 각이 도형이에요? 이건 우리끼리 지금 수학 공부하면서 하는 약속이니까 여기에는 의문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지? 자, 이렇게 생긴 거 삼각형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거 왜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죠?
이 각도 도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하고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점 O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OA 이것과 OB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거야. 그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도형. 여기 사이를 내가 각이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 O는 내가 뭐라고 하냐면 각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각의 편. 요만큼을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각을 보면은 그냥 여기를 확장하고 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너무 그림이 작아서 좋지 않습니다. 여기 각의 크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각은 크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OB 반직선이 이렇게 회전해서 OA가 된 거야. 그 크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자, 요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A, OB로 이루어진 도형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안 외웁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대신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 양식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저걸 각이라고 얘기하고요. 표현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나는요, 여기에 O 이렇게 되어 있고 얘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불렀는데 얘가 O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난 저런 각의 표현을 각 O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각의 표시입니다. 이렇게. 크다 작다라는 부동어랑 달라요. 크다 작다에서는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각은 이렇게 쫙 하고 수직으로. 수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평하게 들어가. 자, 이런 모습으로 각의 기호가 작다라는 부동어의 기호랑 다릅니다. 자, 각오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니요, A, O, B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또는 각 A, O, B라고도 부르고 아니요, B, O, A라고 부르고 싶어요. 해도 돼요. 각 B, O, A라고 부를래요. 이것도 됩니다. 자, 또는 그 크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각이 몇 도입니다. 라고 좀 써놨으면은 이렇게 여기 A라고 표현해놨네. 그래서 각 A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셔도 되는 거냐면 여기에 포인트 이름이 주어진 무언가로 대놓고 짧게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걔네들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넥스트. 얼추 30분 벌써 가까이 돼갔네요. 너무 길으면 또 우리 친구들이 지루해하니까 빨리 가보죠. 자, 그럼 각 A, O, B의 크기는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변 OB가 OA까지 회전한 양!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한 양! 이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요, 작은 쪽의 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AOB라고 얘기를 하면, 각 AOB라고 얘기하면, 여기 120도, 요 뒤쪽에 240도 있는데, 여기에 작은 120도를 각 AOB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각 AOB는 120도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 O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각 O는 120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넥스트 각의 분류로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이런 배우고 있는 각들은 우리가 무언가의 기준을 가지고 분류, 종류를 나눠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종류를 나눠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나눠볼까요? 그래서 각의 크기에 따라서요. 평각, 직각, 예각, 둔각 이렇게 구분을 해줄 겁니다. 평각은 어떤 각을 얘기하는 거냐면 평각은 180도짜리를 얘기해요. 평각. 자, 직각은 right angle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90도를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ight angle 90도. 자, 예각은요, 여기 직각보다 작은 각이에요. 그러니까 90도보다는 작은데 0도보다는 큰 각들을 우리가 예각 이렇게 부릅니다. 예각. 자, 그럼 둔각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둔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가 크기별로 구분을 해볼까요? 제일 작은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각 이렇게 부르고요. 그거보다 큰 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90도짜리의 직각이 있고 직각보다는 큰 각을 둔한각 그래서 둔각 부르고요. 아니요, 180도요.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180도 쓸 뻔했습니다. 평각. 그래서 여기에 예각과 둔각은 이런 겁니다. 예각, 예리한 각. 그러니까 예리하다고, 이런 각. 이거 좀 둔각, 둔한 각, 이렇게 보이는 정보예요. 자, 둔각은 그래서 90도보다 크고 평각 180도보다 작은 거. 예각은 90도보다는 작지만은 0도보다는 큰 각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
평각, 둔각, 직각, 예각, 아니, 예각, 직각, 둔각, 평각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별반 어려울 거 없겠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가실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좀 구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각 X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가보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 알려진 건 뭐냐면은요, 직각과 평각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늘 평각 180도는 주어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가. 직각은 90도 표시되어 있으면 늘 알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평각과 직각은 알 수 있다. 여기다 초점을 두고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평각이잖아요. 그죠? 평각이야. 180도짜리예요. 근데 여기에 80도가 요만큼 있어요. 이건 X, 이거 몇 도예요? 100도여야 되겠죠. 그죠? X 100도입니다. 자, 100도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X 100도. X도에 X를 물으면 100이라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해요. X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X는 100만 써. 그런데 그냥 X 구하세요. 그러면 X는 100도라고 쓰잖아요. 차이를 알겠죠? 자, 2번. 여기 이렇게 라이트 앵글 90도 직각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오른쪽에 70도의 예각이 있고요. 나머지 각 X를 물어봐요. 그럼 몇 도야, 이게? 20도 더하기 70도에서 90도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X는 20도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또 되죠. 쉽죠? 그죠? 여기 문제 풀면은 친구들 많이 좋아해요. 쉽다고. 자, 또 평각과 직각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평각이죠, 이만큼. 이만큼이 평각입니다. 180도. 그런데 여기 55도가 있고요. 여기 90도가 있네요. 그러면 둘 합치니까 몇 도야? 식은 이렇게 쓰겠지. x까지 합쳐서 180도니까. 식은, x는 저기 있는 180에서 빼기 55도 더하기 90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연산하는 식은 쓰겠죠. 금방 나올 거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데. 자, 가보자고. 180도에서 여기 더 해주시면 145도가 됩니다. 180도. 180도에서 145도 빼주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영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영상 찍고 있다고 놀리고 가셨습니다. 끝나고 반드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X는 35도. 35도. 자, 여기 봤더니 이건 뭐야? 야, 요만큼의 각은 X고 여기는 2X인데 합쳐서 90도가 돼버렸네. 그래? 그럼 90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X도랑 2X를 더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X 더하기 2X는 90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써야 하거든요. X를 각 X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식을 쓴다고. 그러면 이제 그 식이 이게 좀 불편해서 각 2X라고 해야지. 더하기 각 2X.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건 뭐 각 2X, 이 두 배의 각 X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쓰면 이건 지우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X 더하기 2X로 90도가 됐네요. 그럼 총 몇 X가 3X가 90이라는 거예요. 양변 3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X는 30도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도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아무 때나 마구마구 써줄 거예요. 자, 막곡지각입니다. 자, 개념이 거의 다 끝나고 있어요. 이거 시간이 금방 끝납니다. 뒤로다가 두 개 개념만 더 보시면 돼요. 자, 가봅시다. 막곡지각입니다. 마주 보는 꼭지각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준비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교각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교각 그러면 만나는 각이죠. 자,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을 교각이라고 부릅니다.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네 개의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직선 여기 L이 있고 M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생기는 각이에요. 자, 여기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례대로 여기 A 주고 B 주고 C 주고 D 줘볼게요.
자, 수학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기호를 매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수학에 일반화된 규칙성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도형 만나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늘 반시계 방향. 이렇게. 자, 그 만나서 생기는 각인데 두 직선 L과 M이 한 직선 한 점에서 만났더니요. A, B, C, D라는 네 개의 각들이 생겼죠. 여기를 교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각 A, 각 B, 각 C, 각 D를 교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을 교각. 자, 그런데 그 중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막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 읽어볼게요. 막꼭지각, 막꼭지각, 막꼭지각. 교각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이에요. A하고 C, B하고 D 이런 게 있어요. 자, 굳이 내가 교각 중에 막꼭지각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A와 C 막꼭지각입니다. B하고 D 막꼭지각입니다. A와 C 막꼭지각이고요. 각 B랑 각 D 막꼭지각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그 크기가 얘랑은 크기가 같습니다. 각 A는 각 C랑 같고요. 각 B는 각 D랑 같죠. 자,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 이겁니다. 자, 이유는 그래요. 이렇게 굳이 내가 그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쓸까요? A랑 B 더하면은요, 각 A랑 각 B를 더하면 180도거든요. 평각이니까. 근데 이쪽도 평각이 있어. 각 B랑 각 C를 더하면 또 180도예요. 각 C하고 각 B를 더하면 또 180도예요. 자, 보세요. 각 C하고 각 B를 더하면 180도. 그럼 둘이 봐봐. 그냥 A랑 B 더해서 180도, C랑 B 더해서 180도. B가 똑같은데? 그럼 A랑 C 역시도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A랑 C의 막곡지각이 같다라는 증명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증명보다는 사실은, 쟤네들 막곡지각은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넥스트 문제 풀어보고요. 문제 풀어 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그래요. 자, X, Y 60도 이러네요. 막곡지각은 우리 크기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60도의 막곡지각 X잖아요. X 60도 이렇게 되고요. 평각입니다. 60이랑 Y 더하면 180 돼야 돼요. 그럼 Y 몇 도예요? 120도잖아요. 그죠? 180도에서 60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좀 보기가 힘드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직선으로 만나는 각이기 때문에 두 직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40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40도라고 막곡지각 X다. 요거 40도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만큼 한 직선에 관하여 여기는 평각이 돼버렸는데 65도, 40도, Y도 합쳐서 180도가 돼야 돼요. 65도, 40도 합쳤더니 105도잖아요. 그럼 Y는 75도라고 주면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X, Y도 다 찾았습니다. 넥스트. 각 X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 지금 막곡지각이잖아요. 둘이 서로 같아요. X도 더하기 25도는 4X도 마이너스 20도랑 같습니다라고 방정식 생긴 겁니다. 방정식 이제 보시면 돼요. 자, 4x도 2양 주니까 문자 좌변 숫자 우변으로 4x도 2양 주면은 x마 4x 그럼 마 3x도 는 우변으로 25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5도 돼가지고 마이너스 45도. 그럼 양변 마 3으로 나누면 되니까는요. 마 3으로 나누면 되니까 x도는 마 3분의 45도 얼마예요? 15? 3, 1. 15도 이런 거죠. 그래서 x는 15라고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굳이 계속 붙여서 풀고 있는 안 붙여도 되는데. 알았죠? 어차피 돈은 우리가 지워도 되잖아요. 여기서 x 값 구하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볼게요. 각 x 여기 있는데요. 요거 x의 막곡지각이 이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막곡지각 x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평각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180도. 자,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3x마 10도예요. 3x마 10 더하기 x 더하기 70 했더니 이게 180입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면 3x 더 x 하니까 좌변 4x가 됐고요. 마 10 더 70 하니까 좌변은 60이고 60은 마 60 넘어갈 거니까는 122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럼 양변 4로 나누면 x가 생기겠죠. x는 30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x는 30이었습니다. next. 5-2번. 자, 여기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문제들이 좀 있는 거예요. 딴 데보다 문제가 많죠. 5-2. 다음 그림에서 x값을 구하시오 해요. 자, 여기 130도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각 x도 55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130도는 이거하고 이 직선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막꼭지각이잖아. 여기도 130도일 거 아니야. 자, 두 개의 직선을 그려내면은 막꼭지각이 금방 잘 보입니다. 자, 그럼 55에다가 몇을 더해야지 130이 되는 거야. x 얻어줄 수 있죠. 그죠? 요거 75라고 얻을 수 있죠. x는 75. 되겠죠? 자,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 3x 더 15도 큰 거부터 표시를 해봐, 이렇게. 아, 이렇게 됐구나. 막꼭지각이다. 이거랑, 이거랑. 자, 그럼 여기 x 더 5에다가 여기 90도 더했네. x 더 5 더 90은 여기 3x 더 15랑 똑같죠. 자, 그럼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 정리를 해보니까 3x 넘어가서 마 3x 되니까 마이 x 되었죠. 는 15 있는데 여기 95가 마이너스 90으로 오니까는 마이너스 80 되겠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는요, x는 40이라고 전부 다 걷어내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정식 정도의 풀이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요? 재밌을 거예요, 분명히. 자, 직교와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수선의 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봅시다. 직교와 수직 이등분선. 직교. 두 직선 AB. 자, 이제 또 정의 보는 거예요. 자, 직교, 수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수직으로 2등분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선, 이거예요. 자, 직교는 이런 겁니다. 두 직선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이 두 직선을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서로 수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교랑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직교는 수직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로 그 녀석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직선 AB하고 직선 CD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90도야. 그러면 여기 직각이야. 만나는 각이. 그럼 그때 쟤네들을 이 직선 AB하고 직선 CD는 수직이구나. 이렇게 표현한다. 직선 AB하고 직선 CD는 수직이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뻑큐 이게 아닙니다. 직각의 뜻이에요. 여러분. 알았지? 뻑큐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이거? 직각. 뻑큐. 아닙니다. 자,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직선 L이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일 때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한다. 길다. 자, 볼게.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선분의 시작과 끝이 있는 도형입니다. 그런데 얘가 선분 AB의 중점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한 직선이 L이라는 직선이 여기를 지나면서 마침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얘를 이 직선 L, 너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또 한다는 겁니다. 직선 L은요, 수직 선분 AB. 자, 콤마, 이거는 우리가 동시에라고 읽어요. 뭐라고?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콤마, 동시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직선 L은 AB와 수직인 동시에 AM은 MB입니다. 그래서 AM은 MB입니다. 선분 M은 AB의 중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M은 선분 AB의 중점이다. 라고 하는 중점의 약속이었어요. 자, 요거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올려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수선, 수직선의 발. 진짜 발같이 생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수선의 발.
직선 L이 있어. 위에서 우리 수선 배웠잖아. 이 직선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P가 있어요. 거기에서 여기에 수선을 내렸어요. 수직인 선분을 내렸어. 그때 여기 만나는 점을 내가 H라고 하면 여기 H가 바로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이야. 자, 그럼 용어만 기억해주면 돼요. 수선의 발 어디라고요? 여기 만나는 그 점.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왜? 이게 뭔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 점 P에서 여기 있는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점 P로부터 L까지의 거리는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단거리였잖아, 그지? 거리는 몽땅 최단거리예요. 이런 거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단으로 내려오는 이 녀석을 우리가 거리라고 불러. 원밖에 한 점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원밖에, 아니, 뭐야. 직선밖에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여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요 선분을 거리라고 불러서 그런 약속을 도용하기 위해 수선의 발이라는 명칭을 가져왔고, 자, 수선의 발, 이거야 라고 그냥 단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게 거리야 라고 아는 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리는 이거야, pH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끔 그 녀석은 헷갈리시거든. 자, 이렇게 가면 헷갈려요.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두 문제 풀고 엔딩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꼴에서 다음을 구해보시오 했어요. AD와, 자, 이거 뭐였죠? 선분 AD와 직교하는 선분 골라주세요. 선분 AD와 직교하는 선분. 자, 수직인 선분. 이거 얘기하는 거지. 아, 선분 AB네요. 네. 그러면 되겠어요. 요거는 직교 아니잖아요. 선분 CD는. 점 D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걸 우리가 이런 도형에서 변이라고 하니까 변이라고 해도 괜찮다. 선분, 근데 이런 도형에서는, 평면 도형에서는 변 AB. 점 D에서, 점 D 여기 있잖아요. 그죠?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아,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 점 A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요.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요. A와 BC 사이의 거리를 물어봐요. 야, 이런 선분하고 점 A 사이의 거리는 수직이 거리지. 그거 뭐라고 했어요? 이게 4cm라고 했죠? 이거 4cm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 심플하네. 자, 1-1번 뭐죠?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고르세요. AD는 BC의 수선입니다. 자, AD는요, BC의 수직인 선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기억 맞았어요.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는 12cm입니다. 점 A랑 여기 있는 BC 사이의 거리는 12cm. 이게 거리잖아요. 그치? 여기는 12cm. 15? 아니야. 13도 아니야. 여기 12죠. 12입니다. 맞습니다. 자,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13입니다. 점 C와 AB 어디 있어요? 점 C 여기와 AB 사이의 거리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수선이 없잖아, 그지? 요거 13 거리 아니에요. 여기 14도 거리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수선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거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았었으니까 거리는 애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음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단원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